자, 베니스토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베니스토큰 홀더분들한테는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다시 위로 가는 거 아니냐 하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정작 차트를 보시면 3만 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올라와 놓고도 아직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만 더 올라와도 이제 진짜 신고가 흐름으로 다시 가는 건가 싶다가도 또 바로 눌리면 여기서 윗꼬리 만들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눌림과 흔들림이 그냥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니스토크는 업비트 상장 이후 기관 자금 유입과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숨에 위로 시세를 열어줬고, 최근에도 26,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만 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니스토큰에 투자하고 있는 초기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상장 당시에도 이런 기관 자금 유입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이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결국 가격 하락과 눌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즉 베니스토큰이 3만 원대 부근에서 바로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베니스토큰의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이 계속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눌림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과 가격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RSI가 7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가격은 29,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장중 고점은 36,630원까지 열어줬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7,500원대 부근에 있고 상단 밴드는 29,600원대 부근인데 지금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시장 안에 매수세가 분명히 붙어 있고 여기서 3만 원대 위로 안착만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열어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런 반등과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기대감이 가장 큰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특히 RSI가 7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기 과열 부담도 같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면 한 번 더 위로 시세가 열릴 수 있지만 반대로 3만 원대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밀리면 27,000원대 중심선 부근까지 눌림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반등이 나와줄 때 고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베니스토큰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나와주고 있는 반등과 가격 상승 흐름은 이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한 상승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건 결국 악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고래들도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업비트 상장 때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반등과 가격 상승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반등과 흔들림에서 매도 타이밍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니스토크는 무작정 더 간다고 안심할 자리가 아니라 위에 남아있는 대규모 물량이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이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런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기대감에 못 팔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반등은 천천히 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다시 따라붙었다가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미리 대응 기준을 세워두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베니스토큰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정리된 뒤에는 어디서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베니스라고 단 3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꼭 봐야 하는 목표 매도가 남아있는 물량 체크포인트 그리고 하락이 열리기 전에 어디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베니스토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한두 기업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같은 타이밍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지금 중요한 건 베니스토큰을 무작정 더 간다고 믿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첫 눌림에 공포로 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반등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덤프 물량이 어디서 쏟아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